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과학교육과 이봉호입니다. 영재교육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직접 개발했던 그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사례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재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 때 가장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어떤 주제를 만들어야 될까, 이게 이제 가장 고민이 되죠. 우선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모방이라고 이제 첫 번째 썼었는데, 반드시 저는 새로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 가지고 양산하는 것도 물론 이제 중요하기는 하지만, 검증된 프로그램들을 활용해 가지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또는 학교에, 또는 교육하는 기관의 여건에 맞게, 또는 그 학생들의 교육의 목적에 맞게 잘 수정하고, 또 더 좋으면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들도 중요하죠. 근데 이때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냐면, 교사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새로운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학생들의 수준이나 상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개발된 좋은 교육 프로그램들을 잘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잘 공유하고 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적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좀 개발을 하면은 영재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충분히 활용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것들을 활용하면 좋은데, 기존의 것들이 무엇이 돼야 되느냐, 영재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돼 가지고 보급된 것들 굉장히 많고요. 또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 스팀 교육 프로그램들 많이 개발되고 있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소재를 발굴할 때는 생활 속에서의 맥락과 잘 연관이 될 수 있어야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육을 할 때 재미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긴 하지만,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와 몰입도,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즐거운 것들이 가장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만든 것들 중에서 크게 나눠서는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이 세 번째에는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무지개를 이용해 가지고 했던 탐구의 사례 하나고요. 그 다음에 착시팽이 또는 3D 착시, 이런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2023년도와 2024년도에 대학부설 영재원에서 이 선교육을 실시한 것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했던 두 가지 사례를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물리 시뮬레이션에 대한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은 물리연구소라고 해서 다양한 이 활동들과 내용들을 연계시켜서 만들었던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요것들을 어떻게 소재를 찾았고 어떤 식으로 그거를 이제 프로그램들을 실제화 시켰는지에 대해서 좀 사례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는 무지개랑 관련된 탐구인데, 사실 무지개는 제가 이제 전공이 물리고, 물리 중에서 이제 광학 전공이기 때문에 이 무지개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 관심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지개랑 관련된 연구라고 해야 될까요? 공부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논문들 같은 경우에서 무지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기도 했었고, 또 지금은 교육과정에 이 무지개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7차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교육과정 속에 과학교과서 내에 무지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중 무지개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또는 삼중 무지개가 왜 불가능한지, 물론 교과서는 그걸 설명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들과 연관지어서 무지개들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밑에 보이는 것처럼 1차 무지개하고 2차 무지개가 있고, 또 2차 무지개하고 1차 무지개의 색 순서라든지, 이 사이에 어둡게 보이는 요 지점에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또는 무지개의 형성되는 원리 자체가 이 태양빛을 이렇게 우리 눈하고 이었을 때가 무지개의 중심이기 때문에 실제는 원형으로 만들어진데 우리는 절반만 보인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잘 알고 있는 얘기들이기도 하죠. 하지만 무지개가 왜
1차 무지개하고 2차 무지개만 보이고 3차 무지개 이상부터는 보이지 않느냐 관련된 것들을 여기 있는 것처럼 논문에서 1차부터 20차까지 이론적으로 전개해 놓았던 걸 가지고 설명했던 이런 어떤 일련의 과학에 대한 이론들, 그 무지개랑 관련돼서 이론들을 분석하는 것들이 중학교 수준에서 해볼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고등학교 이상의 수준에서 해볼 수 있는 것들도 있어서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무지개 탐구 고등학생용 과제 연구 활동들을 개발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실험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의 모티브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은 무지개가 여기 하나 무지개가 있고요. 여기 아래쪽에도 무지개가 하나가 있죠. 근데 두 개의 형성 원리가 좀 다릅니다. 뭐냐면은 중간에 여기 부분에서 끊어졌잖아요. 가운데 있는 부분에서. 요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요 위쪽에 있는 무지개는 우리가 기존에 잘 알고 있던 이 비가 온 다음에 이 공중에 남아있는 물방울에 의해서 생기는 무지개고요. 요 아래쪽에 있는 무지개는 뭐냐면은 이 파도가 쳐가지고 이 파도에서 생기는 요 물방울, 그러니까 바닷물이죠. 바닷물에 의해서 생기는 무지개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무지개가 뭐가 다르냐면은 형성되는 물방울의 종류가 다르죠. 즉 비가 내렸을 때 그 물은 순수한 물이고요. 바닷물의 물은 소금물이잖아요. 소금물은 그 순수한 물보다 굴절율이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굴절율이 크면은 무지개에서 굴절되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형성 각도가 틀려져요. 그래서 여기 꺾이는 게 약 0.5도 정도 형성 각도가 좀 달라져가지고 이렇게 꺾이는 모양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탐구를 수행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서 제가 이제 탐구를 수행했던 게 뭐냐면은 무지개의 굴절율을 물방울의 굴절율을 변화시키면서 이 무지개의 형성 각도가 어떻게 변화지는지를 탐구를 수행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실험을 수행하면서 태양의 각도가 계속 변하니까 실험을 수행한 장소의 시간을 측정을 해서 그 시간에 따라서 무지개의, 그러니까 태양의 고도를 이제 데이터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여기 보이면은 그 각도를 측정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지개가 형성되는 거를 자를 놓고 이제 무지개 물방울을 뿌려가면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제 무지개 형성 각도를 계속 측정을 해서 실험들을 수행했던 거였죠. 요거를 진짜 수행을 봤더니 여기 이제 무지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금물의 농도에 따라서 무지개 형성 각도가 계속 좀씩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걸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서 수행해서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또 그러면 재미있게 볼 수 있을까 해서 무지개 그 스프레이에다가 소금물을 그냥 물하고 굉장히 짙은 소금물하고 두 개를 동시에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쌍무지개가 만들어지죠. 쌍무지개를 집에서 형성해서 만든 건데, 이게 이제 쌍무지개가 좀 다른 게 뭐냐면 기존의 쌍무지개는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거든요. 즉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가면서 1차 무지개는 이쪽으로 가면서 빨주노초 파남보, 이쪽으로 가면서 빨주노초 파남보인데 얘는 무지개 색 순서가 똑같아요. 그건 뭐냐면 둘 다 1차 무지개라는 거죠. 즉 뭐냐면 위쪽은 물에 의한 무지개고요. 아래쪽은 소금물에 의한 무지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쌍무지개를 만드는 걸 했었는데, 지금 이 실험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지개에 형성되는 물의 굴절율, 즉 소금물의 농도에 따라서 변화시킨 거였고, 제가 실험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론적으로 온도에 따라서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무지개에 형성되는 그 물의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해도 유사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물론 이 물방울이 작을 때 그 온도 변화가 금방 변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실험을 잘 설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형태의 프로젝트 활동을 수행하는 것도 영재교육에서 어떤 무지개와 관련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실험을 해보는 활동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나를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착시팽이랑 관련된 탐구인데, 요거는 이제 뒤에 우리 집은 물리실험실이라는 것에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실험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과학관 관련된 것들을 책을 쓰기도 하고 연구를 하기도 하고 좀 관심이 많이 있는데, 왼쪽에 보이는 요 사진과 요 사진이
그 독일에 있는 과학관하고 미국에 있는 과학관 사진을 찍은 거였거든요. 보면 이제 하늘에 이제 천장에 이렇게 동그란 원판이 있고 얘가 빙글빙글 돌아가요. 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를 여기 밑에서 관찰해 보면은 좀 특이한 어떤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막 이렇게 공중에 떠서 막 이렇게 그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이상한 모델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러면은 활동으로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얘를 돌리려면은 어떻게 만들까 해서 팽이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팽이를 만들 때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공시들을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기 위해서 이 팽이의 촉에 해당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손잡이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유리구슬을 사이에 끼웠습니다. 그래서 이 도안을 만들어 가지고 도안을 이제 이걸 사진을 찍어서 제가 이걸 이제 다시 그린 거였죠. 그렇게 만들어서 모두 11개의 종류의 도안을 만들고 이 11개의 종류의 도안을 가지고 팽이를 직접 만드는 활동들을 수행했습니다. 요를 도안을 오려 가지고 CD에다 붙이고 가운데 구멍 뚫어 가지고 유리구슬을 끼운 다음에 이제 글루건이나 접착제, 이제 보통 글루건을 많이 활용했는데 얘를 붙여가서 만들면 1시간 활동으로 딱 충분히 시간이 되거든요. 여기 애들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여기 있는 가운데 요 두 가지는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 같거나 아니면은 바깥으로 밀려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무늬가 보이기도 하고, 요 오른쪽에 요 두 가지가 약간은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베나임의 팽이라고 해서 검은색과 흰색밖에 없는데 돌리면 색깔이 나타나거든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뭐 파란색 이상한 색깔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한 원리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또 위에 있는 세 개 같은 경우는 아주 천천히 움직이면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동그란 것들이 서로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막 물 위에 떠서 움직이는 것 같은 현상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인식에 대해서 연결시켰던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독일에 있는 영화박물관에서 찍은 거였는데 이 유사한 게 이제 영국의 런던 과학관에 있는 18세기, 19세기의 과학에 관련된 전시물 속에도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은 바닥에 그림이 있고요. 이 원통에다 이 그림들을 비춰 놓으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면 요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기 오른쪽 거 이걸 보면은 이 사람 얼굴들이 보이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밑에 있는 영상이 원통 형태의 거울에 반사됐을 때, 즉 차원을 변환시키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실제 수행하는 것들은 비슷하게 할 수 있습니다. 원통형 거울은 어떻게 만드냐? 원통형 거울을 그냥 사가지고 구매해도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그 실버 플라스틱 거울이라고 해서 이 약간 그 비닐이라기보다는 얇은 플라스틱 같은 그런 거울도 있거든요. 한 장에 한 1,000원 정도 하니까 비용이 비싸지도 않고 수행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 포장지 있죠. 이 포장지의 뒷면에 금속으로 이렇게 비치는 포장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활용하면 더 저렴하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도안을 밑에다 놓고 위에다 올려놓고 프로그램들을 수행할 수도 있는데, 이런 그 영재교육 프로그램들 수행할 때는 이게 착실한 관련돼 있으니까 착실한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들에 대한 학습들을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팽이를 직접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이 원통형 거울에 의한 이걸 이제 우리가 외상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아나모퍼시스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활동들을 수행하면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인데, 이 뭐 산이 있고 뭐 해가 있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원통형 거를 이 가운데 있는 해 있는 부분에 올려놓고 보면은 사람 얼굴이 보이거든요. 좀 신기하죠. 그래서 이것들을 실제 수행하는 활동 속에서 이렇게 네모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좌표하고 똑같이 맺혀가지고 이 아래쪽에 있는 곳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가운데 원통형을 여기다가 거울에 올려놓고 보면은 밑에 그린 그림이 위에 있는 네모에 있는 그림하고 그 그림처럼 이 거울에 반사해서 보이거든요. 이런 활동들을 수행해 볼 수도 있고요. 사실은 여기서 조금 더 이어가지고 3차원 착시, 3D 착시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었는데, 요게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은 런던의 미술관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 두 대사들이라고 부르는 되게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 그림 오른쪽 밑에 가운데 밑에 보면 이상한 그림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해골이에요. 바로 이쪽 부분에서 얘를 바라보게 되면 해골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 공간은, 그러니까 2차원 평면 속에 나오는 그림을 이제 공간에서의 이해, 뭐 이런 어떤 착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그 벽에 건물에다가 이렇게 이상한 그림을 그려놓고 뭐 어떤 한 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공중에 그림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 영상 그 화면들을 자주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학교에서는 실험실 복도를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구성을 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요거를 이제 제가 그 3차원 착시라고 해서 이렇게 오른쪽처럼 활동으로 구성을 해서 만든 겁니다. 사실은 전개도는 오른쪽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그 구성을 만들어서 어떤 한 지점에서 보면은 삼각형, 사각형, 원, 뭐 완전히 동그란 모양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것들을 구성해서 만든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눈에서 인식하는 것과 관련돼 가지고 머릿속의 인식과의 차이점을 이용해서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3D 인식이죠. 그래서 입체시에 대한 내용이나 또는 이런 그 적정 셀럽판지를 가지고 만들어 관찰하게 볼 수도 있고, 조금 더 이런 착시하고 좀 다르기는 하지만 파동의 중첩을 이용한 어떤 무아래 같은 활동으로서 무아래자 만들기까지 이어지는 이런 어떤 일련의 프로그램들을 구성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영재교육에 실제로 활용해서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재교육 성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두 개의 사례들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이 대학부설과학영재교육원에서 주로 이제 대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니까 일부 학생들에 대해서만 교육들을 수행을 해서 주로 이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학생들 중에서 영재교육을 받고 있지 않은 학생들에게 대학부설 영재교육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일부를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프로그램들을 영상을 시청하고 자기가 수행해서 나중에 결과 보고서까지 제출해서 평가를 받는 그런 그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참여해서 개발했던 게 첫 번째가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물리 탐구를 하나를 4차 시짜리를 개발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은 물리연구소라고 해서 다양한 주제를 모아가지고 집에서 수행해 볼 수 있는 활동 중심으로 5개의 차시를 개발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물리 탐구 같은 경우는 이건 처음에 집에서 학생들이 혼자 하는 거니까 주로 이제 과학탐구 실험을 해야 되는데 실험 재료가 부족하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시뮬레이션 가지고 하자, 이런 단순한 생각에서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4개의 차시를 구성했었는데, 이 사용할 시뮬레이션은 알고드라는 프로그램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알고드라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수행할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학생들도 뭐 이렇게 게임하듯이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교육이니까 이 시뮬레이션이 무엇이고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이야기를 좀 수행을 하고요. 또 이 프로그램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메뉴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간단하게 실제 활동을 위해서 그리기 연습들을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과제 형태로서 이 피사의 사탁과 비슷하게 이 각도나 크기나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거를 수행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 자유낙하 실험들을 가상 실험으로 수행해 보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진짜인지 아닌지 요즘에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갈릴레이가 피사의 사탑에서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들이 떨어뜨리며 동시에 떨어지는 걸 보여줬다라는 일화들이 있잖아요. 그것들 한번 직접 한번 실제로 수행해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낙하를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물을 그린 다음에 여기에 물체를 놓고 떨기면은 요 물체들의 시간에 따라서 높이들을 그래프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요 만들어 준 거를 보고 두 개가 동시에 떨어지는구나, 동시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물체를 만들어 놓고 떨어뜨리면 동시에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그 대표적인 이유가 공기의 저항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공기의 저항은, 공기는 당연히 있으니까 이 물체의 종류를 밀도를 변화시켜 가면서 이 낙하하는 데 걸린 시간들을 구해서 그 결과를 그래프를 그려보는 활동들을 수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밀도를 변화시키면서 당연히 밀도가 작을 때는 공기정을 많이 받으니까 낙하 시간이 작겠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를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활동들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자연학과에서 똑같이 떨어지냐 그렇지 않느냐 공기 저항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수준에서 다루는 건데 이거는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것이고 실제로 학생들이 수행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 수행했다고 해서 공기가 있고 초등학생이 수행할 때는 공기가 없어야 되니까 공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실험하거나 수행할 때는 동일한 조건이고 시뮬레이션은 클릭 한 번으로 공기가 있고 없고를 선택할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학생들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해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유사한 결과물을 제출했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수행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재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 때 선행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선행을 안 하고 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론적인 내용들을 선행을 통해서 학습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결과 자체가 상위학년의 개념을 가지고만 설명할 수 있는 것. 그렇지만 그 원리를 설명하지 않고 현상을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차시는 원숭이 문제라고 해서 아마 그 물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사냥꾼이 여기서 원숭이를 이제 총을 쏘려고 해요. 근데 총을 쏘는 순간 원숭이가 놀라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사냥꾼이 그걸 안다면은 원숭이를 겨냥할 것이냐, 떨어질 걸 고려해서 아래쪽을 겨냥할 것이냐, 그게 이제 원숭이 문제, 물리에서는 유명한 건데, 결과는 그냥 원숭이를 겨냥해야 돼요. 왜냐면 원숭이가 떨어지는 동안 총알 더 포물선 운동을 하는데, 그때 포물선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자유낙하 운동과 이 직선상의 운동 두 가지를 더한 거라서 실제는 정확하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험을 통해서 구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속력에 따라서 또는 각도에 따라서 이동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관계를 실험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포물선 운동을 시켜가지고 속력을 변화시켜가면서 이동거리를 측정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활동들을 수행을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이 원숭이 문제들을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죠. 그래서 원숭이도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나무도 그리고 해서 발사하는 순간 원숭이가 떨어지게 하면은 지금 여기 포물선 운동하고 원숭이 떨어지는 거죠. 여기 정확하게 요 가운데 지점에서 맞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활동들을 수행할 수 있고요. 또 이런 역학 문제에 대해서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냐? 그렇지 않고 광학과 관련된 반사라든지 굴절 관련된 거라든지 또 분산 관련 것도 할 수도 있어서 실제 무지개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시뮬레이션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했던 걸로 그 2023년도 성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4년도에 개발했던 그 프로그램은 이 5차시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가 착시연산성 물리를 찾아라고 해서 앞에서 제가 착시팽이 이야기 했었잖아요. 이 착시팽이 얘기가 들어가 있었고 뭐 악바에서는 예를 보여드리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세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인가요?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요거를 대응시켜서 그림을 그리면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이상한 무늬가 만들어지는데 거울을 여기다가 딱 올려놓고 보면은 정확하게 이등변 삼각형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학생들이 수행해보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간이분간기를 이해한 세계 이해인데 사실은 세계 이해에 대해서 세계 합성이라든지 또는 분산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은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들인데 그 여기는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색이 반사에 의해서 색을 볼 수 있느냐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분간기라는 걸 만들어서 설명들을 하죠. 그래서 여기 분간기 실험들을 PC에 있는 요 색깔들을 이용해 가지고 분간기 실험을 수행하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분간기를 만들고 영상 속에서 색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색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런 시간이 2차시고요. 그 다음에 3차시는 뭐냐면 주제가 내 방은 카메라 옵스큐라입니다. 카메라 옵스큐라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바늘구멍 사진기인데 이 바늘구멍에 바늘에 찍히는 작은 구멍 때문에 구멍이 작으니까 빛이 적게 들어와서 실제로는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렌즈를 끼워서 볼록 렌즈를 끼워서 실험 그 카메라를 만듭니다. 그게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간이사진기 만들기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카메라 obscure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카메라 obscura 또는 간이사진기를 조그맣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방 전체를 이 카메라 obscura로 만드는 활동들을 수행하는 것들을 이제 그 활동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유명한 예술가 중에 한 명이 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방을 이 카메라 obscura를 만들어서 그 결과물이 반대쪽에 놓인 그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이제 그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가가 있는데 오른쪽 밑에 있는 요 사진이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멋진 장면들을까지는 못하더라도 집 안에서 우리 집 벽, 그 이제 창문 바깥에 반대쪽에 있는 벽을 이런 스크린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소개가 이 참사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차 시하고 5차 시는, 그러니까 4차 시는 고리 비행기가 나오는데, 고리 비행기는 초등학교에도 고리 비행기는 아니고 이제 비행기라고는 이 탐구에 대한 소개에 대해서 과학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차시는 이 고리 비행기를 만드는데, 이 고리 비행기를 만들면서 다양한 고리 비행기를 만들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중고리 비행기에서 이렇게 고리 두 개의 크기, 두께, 모양, 붙이는 위치, 변인으로 삼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는 요 4차 시에서는 탐구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뭐 연역적 탐구법, 균형 탐구법 뭐 좀 내용이 어렵긴 하지만 탐구 방법을 소개를 시켜주고, 또 변인, 독립 변인이 뭐냐, 또 조작 변인이 뭐냐, 종속 변인이 뭐냐, 또 통제 변인이 뭐냐, 그런 변인들 관계를 이용해서 가설을 어떻게 세우냐, 그 가설에 맞는 실험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즉 뭐냐면 4차에서는 탐구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를 예를 들어서 이 고리의 개수에 따른 또는 고리의 모양에 따른 고리의 위치에 따른 그런 실험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결과까지 보이는, 그래서 결론을 제시하는 요 과정들을 익히게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걸 가지고 그 탐구 방법을 익히는 내용들로 좀 삼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차시가 이제 스마트폰의 센서를 이용한 실험들을 이제 다양한 것들을 제공을 했었는데, 스마트폰에서 보면은 다양한 센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피폭스라고 부르는 프로그램 앱이 있는데, 이걸 이용하면 가속도도 측정할 수도 있고, GPS 위치도 측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소리의 주파수도 측정할 수도 있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건 이거는 주파수 측정하는 그 예를 여기서 잠깐 보여준 거였고요. GPS 측정해 보면은 내가 현재 있는 위치의 GPS를 알 수 있고 위도 경도 높이를 알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그 구글 지도 같은 데 입력을 하면은 현재 위치의 지도를 딱 표시해 주기도 하고 그런 걸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저는 그 자이로 드롭에서 한번 실험을 해봤었는데, 이제 주머니에다 넣은 상태에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끝나고 보니까 거의 이 자유낙하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서 참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런 어떤 앱에 있는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활용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 많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게 최근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스마트폰의 동영상 또는 그 스마트폰을 이용한 그 다양한 실험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그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동영상 운동 분석하는 프로그램들의 예를 제시를 한 게 요 아래의 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과정 자체가 운동하거든 물체 동영상을 찍어야 되고, 그걸 화면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취득하고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은 걸 가지고 요 예를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내용적으로 보면은 특히 5차시 같은 경우는 특히 이 활동은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행하는 활동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도 이것의 원인을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을 측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 분석해 보는 것들은 물론 매뉴얼들이 잘 돼 있고 설명들이 돼 있으니까 충분히 학생들도 따라서 수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학생들의 그 옆에서 혼자서도 수행할 수도 있지만 교사나 또는 부모님이나 이런 도움을 통해 가지고
수행한다면은 충분히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보시면은 이거 나 본 것 같아, 이거 나 아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들을 아마 보시면서 속으로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가지고 변형해가면서 또는 좀 안내를 자세하게 해가면서 또는 사전 활동을 통해서 이해를 시켜가면서 수행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의미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선생님들께서도 만들거나 수정하거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